Wake up in the morning 어느 아침 일어나서 생각을 했죠. 재밌는 더빙이 보고 싶다고. I don't wanna know 좀 컨텐츠 걱정할 거 없어. 장비 주니까 장비주에 별이 다 뒤진 밤에. 안녕하십니까. 별이 다 잊어버렸던 그날 밤 내가 아이처럼 울고 있을 때 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꼭 안아주었지. 그때 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 A컵 18화 진행을 맡고 있는 1일 MC 닌겐 마취제 장뽀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일주일이 지나버렸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아니 1, 2, 3월은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신 차려 보면은 무슨 3월 20 며칠 막 이래버리니까.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저기요,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인 볼륨을 조금 올려봤어요. 댓글에서도 그렇고 메일로도 왔는데 광고 나오는 건 좋대. 광고 나오는 건 좋단 말이야. 이해한대. 삐쭈님도 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광고랑 별디반 볼륨이랑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광고가 나오면 맨날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잠 깬다고. 그래서 별디반 볼륨을 조금 올려달라고 그런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바로 볼륨을 올려서 진행하는 소통왕 장피쭈입니다. 그쵸? 예. 야, 저번 주에 제가 좀 근황을 말해드리자면은 저번 주에 제가 너의 이름을 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 재밌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그 영상미가 지려버려가지고 기저귀를 거의 몇 번을 갈아입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분으로 챙겨왔던 것까지 다 써버렸어요. 농담이고요. 그 혼모노인가 뭔가 그게 되게 말이 많던데 제 옆에 앉아있던 분이 자꾸 웃기지도 않은 부분에서 웃어가지고 꽤 감동적인 부분인데 뭐가 그렇게 웃기셨는지 진짜 덕분에 감정이 좀 고조되는 그런 부분에서 몰입이 팍 깨져가지고 한마디 하려다가 또 문화시민이니까 꾹 참았습니다. 잘했죠? 예. 참고로 혼자 보러 갔어요. 이마트에서 장 보러 갔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혼자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랑 영화를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세요. 유스케어에서 CGV 자주 갑니다. 광천동 유스케어. 예. 아무튼 올해 겨울도 역시 기록적인 한파라고 하죠. 매년 더 추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두껍게 입으시고 독감 걸리는 일 없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별디밤 18화 주제가 뭐였지? 형이었죠. 예, 형에 대한 사연을 쭉 받아봤는데 별로 안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사연 보내주셨던 분들 제가 정독하고 하나하나 답장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댓글을 하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하님이 달아주신 댓글이고요. 삐쭈님, 사투리 왜 안 쓰세요? 광주 사람 아니신가요? 사투리 쓰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저랑 생활관을 같이 쓰는 선임들이 다 서울말 써가지고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고쳐진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되게 구수하게 사투리 씁니다. 밥 먹었는가? 밥 먹게? 뭐 먹을래?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광고 하나 듣고 바로 첫 번째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따콩! 안녕하십니까. 삐뚜루 빠뚜루 뽀뚜루님. 저는 삐쭈님을 거의 사랑하기 바로 전 단계까지 흠모하다가 결국 사랑에 빠져버리게 된 삐딱청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팍팍 묻혀야 제맛이니까 바로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예,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에겐 4살 터울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사실 그 새끼, 아니 그 병신, 아니 그 놈, 아니 그 사람, 아니 그 미친놈은 주민등록을 해를 넘기고 해서 사실상 저랑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형입니다. 그 새끼는 중학생 까지 허구한 날 저를 때렸습니다. 주먹을 쥐면은 튀어나온 곳으로 제 등 척추를 마비시키는 일명 마비샷으로 툭툭 치는데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잘못 맞으면은 그 자리에서 등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릴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그거를 고등학교 때 제가 진짜 많이 맞아봤는데 정말 아파요. 예. 어쨌든 어느 날은 제가 그 아름답다 못해 영롱한 그 새끼의 폭력을 너무 못 참겠어서 엄마에게 태권도, 합기도, 무에타이, 쿵푸, 영춘권, 전인권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체육관을 끊어달라고 단식 투쟁을 장장 4시간 동안이나 하고 저녁밥을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아니 4시간이면은 소화되는데 6시간 잠깐 12시에 먹어가지고 6시에 먹으니까 단식 투쟁을 4시간 동안 했으면은 밤 점심 먹고 낮 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밥을 먹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엄마는 저의 간절함을 느끼셨는지 바로 다음 주에 월요일에 합기 도장을 끊어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소룡을 능가하는 무도인이 돼서 형을 완벽하게 제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도장을 나갔는데 초등학생들이 꽤 많더군요. 저는 그때 한창 성장기인 중1 때였어서 키가 160은 좋게 넘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한 초딩이 괴물이다! 라고 소리치자 여기저기 있던 초딩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잡아뜨렸고 사부님이 아이들을 태워서 도장에 오기 전까지 거의 10분 정도 신나게 밟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초딩들에게 습격을 받고 이게 무도인들의 세계구나 느끼면서 저의 합기도 인생을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모든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눈을 세모나게 뜨고 최선을 다했고 드디어 김명록 사부님이 저에게 지상 최대 비기 손목 꺾기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들의 팔목을 꺾어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그날 바로 형의 팔을 탈골시켜버릴 생각으로 늦은 시간까지 손목 꺾기를 연마하고 귀가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어보니까 그 새끼가 거실에서 TV를 옆으로 누워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 녀석은 고딩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편식을 해서 몸집은 저랑 비슷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녀석이 그날따라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베란다로 걸어가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누워서 머리를 받치고 있던 그 녀석 팔을 실수인 척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녀석의 머리는 힘없이 바닥에 쿵 찍게 되었고 저의 심장은 삐쭈님에게 고백하기 5분 전처럼 터질 듯이 뛰면서 그 녀석 다음 행동을 주시했죠.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녀석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저는 형이 그때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쫄아서 천천히 그 녀석의 얼굴을 들여다봤는데 흰자위가 보이고 벌어진 입에서는 침 한 줄기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죄책감에 엄마를 찾기 시작했고 엄마가 방에서 나와서 어떻게 된 거냐면서 형을 들쳐보려고 저와 함께 안간힘을 썼지만 사람이 그렇게 무거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형을 들쳐엎는 걸 포기하고 엄마가 울면서 119에 전화하려고 하던 그때 하는 소리와 함께 형의 의식이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형을 끌어안았고 미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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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콧물, 눈물, 귓물, 입물, 얼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물을 쏟아냈습니다. 귓물은 뭐야? 엄마도 형을 끌어안고 울었고 형은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셋이서 끌어안고 몇 분 동안 엉엉 울었다는 그런 사연입니다. 나중에 형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양심을 속이고 집에 들어왔는데 형이 갑자기 머리를 쿵 하고 찍으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실대로 말했다면 저는 아마 이 사연을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대한민국 형 동생 여러분들, 만약 형이 너무 괴롭힌다면 정식으로 도전장을 건네서 쌍방 준비된 상태에서 정정당당한 대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방비 상태인 적을 기습하면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다 쓰고 난 걸 쭉 보니까 길기만 길고 재미라는 것이 실종돼서 실종 신고하러 경찰서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날의 사건은 절대 죽을 때까지 자수하지 않을 겁니다. 형, 별로 안 사랑해. 삐쭈님 사랑해요. 저의 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사연 보내주신 분이 굉장한 또라이인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을 굉장히 재밌게 잘 쓰셨네요. 필력 아주 칭찬해. 되게 별 내용 아닌데 글을 찰지게 써주셔가지고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형은 없고 누나만 둘 있어요. 위로 3살, 2살 이렇게 차이나는 누나가 둘 있는데 작은 누나는 이제 어렸을 때 크게 한번 싸운 이후로 몇 년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지금은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고요. 큰 누나하고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해서 잘 지내던데 가끔 가다가 되게 히스테릭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말을 걸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학생 때부터 맨날 친구들이 형한테 존나 처맞았다, 존나 싫다, 뭐 존나 패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항상 들었어서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런 말들을 들으면은 오히려 형이 한번 있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나랑은 이제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공통 관심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뭐 화장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 근데 형은 이제 게임이라던가 축구라던가 여러 가지 공통 분모가 있죠.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생에는 형이 한번 있어봤으면 하는 게 작은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광고 하나 듣고 두 번째 사연 찌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여기를 못 넘기고 주무시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한번 깨워드려야겠네요. 광고 듣고 오시죠. 안녕하셨습니까, 삐쭈님. 취업난에 허덕이다가 작년에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된 명실공히 직딩 삐청자입니다. 별디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삐쭈님의 진솔한 목소리에 젖어서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사연 보내네요. 저에겐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저와 2살 차이가 나는데 저희 형은 조금 특별합니다. 저희 형은 지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멈춰버린 지적장애 3급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멍청해 보이고 거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형은 그저 그 누구보다 순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형은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항상 웃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은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곤 해요. 더럽고 추잡한 사회의 이면을 저희 형은 느끼질 못하니까요. 지금은 저희 형을 제 몸의 일부처럼 생각하고 어딜 가든 같이 붙어 다니지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형이 너무나 창피했었습니다. 저희 형은 중학교 1학년 때 극심한 왕따와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폐증에 심하게 걸려서 집 밖에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장애인 학교에 보내자는 어머니의 말을 아버지는 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순수할 뿐이지 전혀 학교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거라면서 완강하게 거부했던 결과였죠. 그 당시 형은 자폐증에 거식증에 공황장애까지 겹쳐서 정말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주방으로 가려면은 형 방 앞을 지나가야 했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정말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나서 숨을 참고 지나가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런 형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거의 몇 달쯤 지속됐고 부모님은 끝내 형을 데리고 정신과 통원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방해 안 받고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들뜬 생각에 컴퓨터를 켜서 스타크래프트를 2판 정도 하고 있었을 때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형 상담 끝나는 걸 못 기다려주고 병원을 나오게 돼서 저보고 형을 데리러 병원에 가라는 내용이었어요. 역시나 이렇게 편하게 나를 놔둘 리가 없지 하는 생각에 궁시렁거리면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안내 데스크에서 어떤 상담실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거기엔 며칠을 안 씻은 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꼬죄죄한 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형의 모습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살은 거의 뼈에 달라붙어서 아프리카 기아를 연상시켰고 머리는 떡지다 못해 광이 날 정도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처럼 보이는 가운을 입은 사람이 저에게 휠체어를 하나 펴주면서 형이 지금 거동이 불편하니까 집까지 이걸로 끌고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끄덕였고 선생님은 형을 휠체어로 번쩍 들어 올려서 옮겨주셨습니다. 형이 휠체어에 앉았지만 휠체어는 사람이 탄 건지 모를 만큼 가벼웠어요. 머리 악취도 심해서 입으로 숨을 쉬어야 했고요. 저는 인사를 하고 형을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형과 저는 가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말없이 집으로 가던 도중에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게 됐습니다. 남중 앞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이제 학교가 막 끝났는지 교복을 입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속도를 조금 내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를 반 정도 지나갔을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아 씨바 애자새끼 냄새 존나 나네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1초라도 빨리 그곳을 지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쪽팔려서 죽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어찌저찌 해서 정신없이 그곳을 빠져나와서 신호등에 다다라서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형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순간 어떠한 감정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신호등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죠. 초록불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저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거든요. 대체 왜 형이 욕을 먹고 형이 미안해 해야 하는 건지, 욕한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인데 왜 형이 나한테 미안해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몸집이 크고 힘이 셌더라면 그 새끼들을 찢어 죽여버렸을 텐데 내가 너무 작고 힘이 약해서 눈물만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형의 그 바보 같은 말에 형이 왜 미안해, 형이 왜 미안해, 형이 왜 미안해 속으로 계속 이 말만 반복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모르던 아줌마가 저희를 보고 주소를 물어봐서 집까지 동행해 주셨고, 그때를 계기로 저는 180도 변했습니다. 날마다 형의 방에 들어가서 형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고, 드래곤볼 만화책을 빌려와서 형에게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형의 방에서 나는 악취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키 크기 위해 줄넘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백 개씩 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2학년 때 180을 넘겨서 지금은 181cm나 되는 나름 장신이 되었습니다. 키만 큰 건 안 자랑. 지금 저희 형은 그 누구보다 밝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할 상대도 없지만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형은 제가 데리고 살 생각입니다. 만약 이 사연이 채택된다면 형에게 꼭 들려주고 싶네요. 얼마나 환하게 웃을지 벌써부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쓰면서도 그때 기억이 생생해서 눈시울이 몇 번이고 붉어졌네요. 이런 라디오 진행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삐쭈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다시 읽으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마치 한편의 단편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는데, 아니 그 장애인들 보고 욕하고 놀리고 하는 저런 새끼들 때문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급식충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저런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이 좀 멋있어. 장애인들 욕하고 뭐 자기보다 좀 키 작고 목소리 얇고 얼굴에 뭐 화상 있거나 뭐 아토피 있는 애들을 놀리면은 자기 자신이 걔네들보다 좀 더 잘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사회 나가가지고 5, 6년만 있어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알게 되죠. 그렇죠? 왜 별디밤 조회수가 낮냐? 저런 급식충들은 별디밤을 볼 수가 없어요. 자극적인 것에만 쪄들어가지고 별디밤을 보면은 아마 노잼이라고 1분도 못 듣고 끌 겁니다. 근데 또 유튜브에는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또 병맛 더빙을 최대한 급식스럽게 제가 만드는 거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걔네가 원하는 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유튜브 수준은 이제 정말 낮아요. 정말 낮습니다. 외국 유튜브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해도 조회수가 나와요. 봐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양하고. 근데 대한민국은 좁아가지고 하고 싶은 걸 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가 나오는 것들은 유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행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서 조회수 뽑고, 또 유행 생기면은 다들 유행 따라서 조회수 뽑고, 어떻게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어그로 끌기 바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은 이런 곳에서 내가 뭘 만들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타협을 한 거죠. 병맛 더빙으로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고, 별디밤은 이제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잔잔한 아날로그 감성 라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별디밤을 만든 건데, 그래서 제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마 병맛 더빙만 하고 있었으면은 진작에 회의감 들어가지고 그만뒀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 별디밤 들어주고 계시는 삐딱 청콩이님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라는 거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예, 아무튼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사연을 원래 3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랑 세 번째 사연이 너무 길고 임팩트가 세서 2개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서 댓글 하나 읽고 별디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우님 댓글이고요. 형, 얼굴 공개했다가 사람들 다 구독 취소하면 우죄예요? 이렇게 댓글 써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막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 그 정도는 아니야. 아마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겠죠. 아무튼 이제
얼굴 공개를 해야지 저도 이제 컨텐츠 자유도도 높아지고 하니까 뭐 별디밤을 보이는 라디오로 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일상 컨텐츠라든가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애초에 저는 구독을 구걸해 본 적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면 뭐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 서로 편해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하는 거고 마음에 들면 또 구독하는 거고 안 들면 구독 취소하는 거고. 구독하기 싫은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걸 말 안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팬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집에 소포가 나와 있길래 뭐지 하고 까봤는데 남색 목도리랑 자필 편지 한 통이랑 유리병에 작은 종이별을 가득 담아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고맙다기보다는 무서웠어요. 어떻게 내 집 주소를 알았을까 했는데 샌드박스 사무실로 보낸 거를 이제 사무실에서 저희 집 주소를 아니까 저희 집으로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계획적인 팬이 아닌가.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목도리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물질적인 그런 선물은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물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아니 선물 받으면 나도 줘야 되잖아. 그런 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주소 공개도 안 하고 선물도 안 받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따뜻한 댓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 아무튼 이미 받은 거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두 번째 사연 듣고 새벽에 눈물 훔치시는 분들 꽤 계셨을 텐데 이렇게 웃겼다가 울렸다가 아주 그냥 구독자를 마음을 들었다 놨다 이번에는 신비한 컨텐츠 별이 다 뒤진 밤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다들 내복이랑 목도리랑 장갑 귀돌이 같은 거 귀찮다고 안 하지 마시고 하나씩 장만하셔가지고 올겨울 독감 걸리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장비주는 이만 끄지도록 하겠습니다. 19화에서 뵙죠. 뽀라랏